형산아빠 프리뷰 8번째 에피소드 출발합니다. 먼저 인포그래픽인데요. 인포그래픽은 아직 제작되지 않은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필로 넘어가서요. 킥복서인 셰브첸코가 딱 보니까 서브미션 승이 지금 42%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나 해서 찾아보니까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7연승을 했는데요. 이제 데뷔하면서 그때 5승이 서브미션 승으로 거두었네요. 이후에는 2010년 복귀, 이제 2006년 하고 이제 4년의 공백이 있었고요. 2010년 복귀하는데 이후 7전 5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서브미션 승은 없네요. 네. 홀리홈의 경우에는 2011년 이제 MMA를 데뷔했기에 셰브첸코의 이제 2010년부터 이 피니시유라고 이제 2010년 그 다시 복귀한 거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피니시율만 이렇게 계산하면은 셰브첸코는 좀 40%고요. 홀리움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70%의 이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니시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더 좋은 거는 홀리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떤 키는 3인치, 리치는 2인치의 이제 어드밴티지를 홈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홈은 여타 선수들보다 훨씬 크고 셰브첸코는 좀 평균보다 좀 작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옥타곤에 들어섰을 때는 훨씬 큰 사이즈 어드밴티지를 홈이 갖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탯으로 넘어가면은요. 셰브첸코는 2점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스탯을 말하기는 좀 뭐한 것 같고요. 홈의 스탯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타격 방어 스탯이네요. 많이 맞지도 않고 또 타격 방어 능력 자체가 굉장히 출중하죠. 그런 게 이제 스탯에 잘 드러나고 있고요. 뭐 이제 워낙 원거리에 서 있고 많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 이제 선수가 복싱 시절부터 아웃파이팅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홈을 타겟팅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거를 이제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제 스타일로 넘어가면요. 스타일에서는 홈에 지금 서머리가 컨디셔닝 앤 킥복싱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싱이 아니고 킥복싱이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여기에다가 좀 더 다른 걸 추가하면은 역시나 거리 조절 능력이겠죠. 거리 조절 능력 그리고 아까 얘기한 월드 클래스 복싱 실력이 있고요. 이 선수가 어떤 자신의 복싱 커리어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2승인가 했죠. 근데 하여튼 정확한 커리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총 그 커리어에서 16번의 타이틀을 방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위키피디아를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이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스탠드업 파이터답게 클린치 타격까지 포함해서 98.5%, 즉 거의 뭐 99% 스탠드업 타격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그라운드 타격은 아마도 이제 론다 로우지 피니시 시킬 때 세 방 꽂지 않았나 싶어요. 마이너 무대에서는 이제 테이크다운 시키고 파운딩도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라운드를 기피하는 선수죠. 이제 셰브첸코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건 뭐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87% 굉장히 좋은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가지고 있고요. 미샤 테이트한테는 좀 당하긴 했죠. 자, 발렌티나 셰브첸코 스타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의 이제 어떤 서머리는 뭐 무에타이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월드 클래스 무에타이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선수가 원래 이제 유도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유도 베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클린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클린치에 대한 얘기는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어떤 그런 클린치가 강한 점은 그레코로만 스타일의 레슬러 타입의 참 상대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타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UFC 데뷔전에서 사라 카우퍼만을 잡는 그런 쾌거를 거두기도 했죠. 자, 좀 더 디테일한 스타일로 넘어가면은요. 앞서 클린치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제 역시나 경기 중 이제 클린치를 즐겨 활용한다는 것을
그래픽을 통해 알 수 있겠네요. 예, 또 월드 클래스 킥복서임에도 불구하고 단 2경기 동안 테이크다운을 10번 시도하고 5번 성공했네요. 이 역시 이제 클리치를 활용한 테이크다운이었죠. 예, 이런 점이 좀 눈에 띄고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역시나 이제 발렌티나 셰브첸코도 나쁘지 않은 테이크다운 디펜스율을 보여주긴 하는데 뭐 이렇게 두 선수의 테이크다운 디펜스율이 이 경기에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자, 비하인드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진을 내가 왜 이런 걸 골랐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홀리움부터 보도록 하죠. 네. 뭐 이게 이제 UFC 200에서 이제 모든 이슈가 이제 빨려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홈과 셰브첸코에 대한 뉴스는 거의 전무해요. 없습니다. 예.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예전에 이제 홀리움은 셰브첸코 전이 이제 결정 나고 셰브첸코 전에 전념하기 위해서 워너브라더스에서 제작하는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 이제 어떤 영화인지는 이렇게 밝히진 않았어요.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출연 제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셰브첸코의 경우에는 여기 저기 사진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꼬치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권총을 든지 강도가 들어왔고요. 3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요. 셰브첸코 코치가 총을 발사했고 총격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런 이제 총알이 날아다니는 한가운데 이제 그 현장에 발렌티나 셰브첸코도 있었고요. 하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 정도가 이제 뭐 어떤 다른 건 없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둘 사이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르겠어요. 뭘로 이 선수들 지금 어?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배당률을 보도록 할게요. 도박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76.9% 정도, 그러니까 안정적인 홀리움의 승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이 정도의 이제 승률이라고 하면은 셰브첸코가 이긴다면 빅 업셋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재밌는 점은 UFC 200 이후에 보면은 갑자기 홀리움의 승률이 쭉 올라가고 셰프첸코의 승률이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프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참 특이하죠. 글쎄 이제 이 경기가 UFC 200의 메인 이벤트가 이제 테이트와 아만다 누네스의 경기였는데 테이트는 홈을 이겼고 또 그런 테이트를 아만다 누네스가 1라운드 만에 박살내면서 챔피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누네스를 사실 고전시킨 게 셰브첸코거든요. 이런 걸 고려할 때 오히려 셰브첸코의 승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배당은 반대로 움직였다가 이제 다시 정상 범위 수준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오프닝 수준으로. 이런 그래프 추이를 보인 거는 제 예상은 홈 누네스의 타이틀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저도 누네스가 딱 이기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건데 뭐 셰브첸코를 이기면 홈이 타이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런 기대감에서 이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제 소설입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예. 이제 팬 예상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팬 예상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예, 홀리움의 93%, 예, 93% 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일방적인 홀리움 사랑이죠. 이 판타지 게임이 꼭 자국 선수 쪽으로 좀 자국 선수가 미국 선수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우리도 이제 김동현, 최도, 정찬성 선수 등이 출전하면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승률을 계산하기 어렵고 그쪽에 응원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이제 판타지 게임에는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테폴로지는 어떤 예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테폴로지도 충격적이죠. 홀리움의 9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도박사들과는 꽤나 이제 다른 예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테폴로지는 어떤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쪽에 탑독 쪽에 좀 더 많이 확 몰리는 경향이 있긴 하죠. 예. 그래도 91%는 좀 굉장한 수치네요. 근데 이제 판타지 게임하고 이제 이 테폴로지의 차이가 좀 하나 있는데요. 다시 볼까요? 판타지 게임에서는 KO로 이길 확률이 홀리움 69%라고 되어 있죠. 근데 테플로지는 보면은 퍼센트는 안 나오지만 판정으로 이길 확률이 더 그냥 지배적이죠. 예. 이런 점이 좀 많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뭐 홈이 이긴다면은 셰브첸코의 어떤 그런 타격 능력으로 볼 때, 어, 어떤 뭐지 피니시보다는 판정으로 질 확률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상은 어떤 플로우 차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게 그렇게 플로우 차트가 좀 어떤 구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 싸움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 얘기하진 않았군요, 아직. 이 싸움은 사실 이제 클린치보다는 두 선수의 어떤 스탠딩 타격전이 이제 줄을 이룰 것 같고요. 거기서 이기는 선수가 결국 우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홀리움의 어떤 스텝, 앞선 활용, 어떤 사이드킥을 위시한 그런 킥들이 더 먹혀드느냐, 아니면은 발렌티나 셰브첸코의 역시 클린치가 먹혀든다면 더 바랄 게 없고요. 어떤 전 레그킥이 굉장히 이번에 경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레그킥이나 홀리움이 들어오는 거를 카운터링하는 카운터 이런 게 더 먹혀드느냐 그런 거의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경기는 클린치가 좀 무력화되는 시합이 아닌가 싶어요. 그 클린치의 무력화라고 하면 셰브첸코의 클린치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셰브첸코가 좀 포정도는 떼고 일단은 처음 딱 표면을 볼 때 포정도는 떼고 시작한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셰브첸코가 아까도 그냥 앞서서 계속 얘기한 것이 클린치, 특히 오펜스 클린치요. 클린치를 통해서 테이크다운 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오히려 그레코로만 선수들을 이렇게 해버리죠. 예. 그런데 이 좋은 클린치를 홀리움을 상대로는 좀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어떤 홀리움의 클린치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뭐 론다 로즈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줬죠. 론다 로즈 경기 딱 봤을 때 이거 어렵다. 론다 로즈가 넘기기 어렵겠다. 어떤 뭐 피지컬, 힘, 그리고 이 홀리움이 가지고 있는 클린치 디펜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좀 이렇게 가슴이 밀착되지 않았을 때는 그 홀리움의 긴 손을 대각선으로 놓으면서 상대의 뭐 올라오는 니킥도 막고 어떤 상대가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다 막아버리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가슴을 딱 밀착시키면서 자신이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 머리를 밑에 놓고 중심을 밑에 놓으면서 어떤 중심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상대를 딱 펜스에 붙여놓고 몰아넣고 빠져나오는 이런 클린치 방어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셰프첸코가 클린치 테이크다운 능력이 좋긴 한데 홀리움을 넘기기는 그렇게 쉽지 이렇게 홀리움한테 데미지를 주지 않고 어떤 100% 컨디션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클린치가 잡혔을 때 서로 맞잡았을 때 넘기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클린치보다는 어떤 이제 계속 스탠딩 타격전에 양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셰브첸코의 클린치라는 무기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포정도는 떼고 이 경기는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면은요 어떤 여기서 볼 거는 그쵸 저걸 봐야 되는데 제가 잘 눈에 안 띄네요. 홈의 클린치 방어 능력인데요. 예, 잡고 손을 대각선으로 끼고 예, 머리를 세우고 붙이죠. 예. 뭐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돌리고 예, 굉장히 어떤 클린치 방어 능력이 굉장히 좋은 홀리홈입니다. 이런 홀리홈을 상대로 좀 클린치를 통해서 테이크다운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고 발렌티나 셰브첸코가 어떤 미사 테이트가 가지고 있던 그런 태클을 통해서 이제 테이크다운을 잘 하는 선수까지는 그쪽 레벨이 높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스탠드업 양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스탠딩 타격전에서 결국 먼저 고려해 볼 거는 딱 눈에 띄는 거는 두 선수가 사우스포 선수라는 거예요. 같은 사우스포 선수. 그래서 이 사우스포끼리의 대결에서 누가 더 유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우선 두 선수는 다 사우스포답게
오픈 스탠스, 그러니까 상대가 서로 이제 오픈되는, 한쪽이 오픈되는, 그러니까 즉 사우스포 오소독스의 시합에서 굉장히 사우스포의 장점을 많이 가지는 선수들이거든요. 일단 홀리움은 장신의 사우스포죠. 장신의 사우스포가 가지는 장점은 굉장히 많죠.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사우스포와 오소독스의 대결에서 어떤 서로가 뭐 또 같은 조건 아니냐 하지만 결국 이제 익숙함의 차이에서 얻어지는 이제 거리감이나 타이밍이 사우스포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홀리움은 더 길죠. 예. 더 길고 원래 앞손 활용이 좋은 스타일이죠. 아웃파이팅을 잘하는 스타일이고, 예. 거기다 상대의 빈 오픈된 곳에 원래 이 선수가 복싱보다는 킥복싱으로 시작했고 그만큼 또 킥 능력이 좋은 선수죠. 킥을 잘 꽂아 넣는 선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거리의 극대화죠. 예. 이 선수는 사우스포를 통한 거리의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반대로 셰브첸코는 사우스포를 통해서 자기가 좀 작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상대의 어떤 리치 어드밴티지 이런 걸 무력화시키는 스타일이죠. 그 사우스포라는 스탠스를 이용해서 리치 핸드캡을 극복하는 스타일인데, 상대가 들어올 때 잘 피하고 슬립을 잘하고 앞선 훅 카운터가 좋고 뭐 다른 카운터도 좋아요. 예. 앞선 훅 카운터가 좋고 엉키면은 그렇게 해서 치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엉키면은 좋은 그 클린치 테이크다운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제 포인트를 얻어내고 라운드를 따내는 그런 식의 게임을 보여주고, 역시나 킥복싱 여제답게 강력한 무에타이 킥을 통해서 아까 홀리오면한테서 얘기한 것처럼 상대의 오픈된 곳에 바디킥을 잘 꽂아놓고요. 뭐 레그킥도 잘 꽂아놓고, 이 선수는 태권도 베이스일 수도 있어서 사실 태권도 돌려차기, 예, 뒤돌려차기로 카운트를 칠 정도로 굉장히 그 태권도 킥에 능한 선수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서로가 어떤 사우스포의 장점을 가지는 선수인데 이제 그게 이제 무력화되는 같은 시합인데요. 여기서 더 유리한 선수는 사실은 저는 이제 홀리홈이라고 봐요. 일단 사우스포 간의 대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앞손의 활용도가 굉장히 이제 좋아진다는, 서로 간에 이제 앞선의 활용이 중요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홀리홈은 월드 클래스 복서죠. 복선 중에서도 앞손을 너무 잘 써주는, 어떤 거리감 조절을 잘하는 그런 복서고 더 길고요. 예. 이런 앞손 활용 면에서는 뭐 셰프첸코가 좋은 천재적인 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어떤 펀치 게임을 하는 복싱 세계에서도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랐던 홀리홈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반대로 어, 셰프첸코도 얻어지는 이득이 있죠. 같은 스탠스로 쓰면서 상대의 어, 자신의 뒷발로 강하게 레그킥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떤 기동력이 중요한 홀리움의 기동력을 셰프첸코가 레그킥으로 다리를 망가뜨려서 박살낸다면은 어떤 홀리움을 격파하는 그 초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홀리움은 좀 더 이렇게 킥거리에서는 복서죠. 특이하게. 예. 킥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펀칭거리에만 있어도 사실은 맞추기 어려운데, 좀 더 킥을 활용해주는 홀룡은 킥거리에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킥 타이밍을 잡기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셰프첸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예. 거기에다가 이 선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킥복싱 베이스예요. 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경기를 보다 보면은, 제가 GIF를 준비해 보던 게 맞는데, 킥 체크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킥 방어 능력도 좋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 홀리홈이고요. 예. 근데 또 셰프첸코가 아직 내가 이제 셰프첸코의 경기를 많이 못 봐가지고 제가 이걸 확신할 수는 없는데, 특히나 또 같은 사우스포 스탠스의 경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기 영상을 못 구해서 모르겠는데, 그다지 좋은 레그킥은 가지고 있는데 레그킥을 많이 활용해주는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빈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빈도가 낮고 홀리움이 좀 더 먼 거리에 서 있고, 그리고 원래 킥에 대한 방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선수인 만큼 좀 더 방어를 할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셰브첸코가 역시 킥에 대해서 이런 어,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는 같은 스탠스일 때 홀리움도 비슷한 걸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이드 킥이에요.
이 전 여성, 남성을 전 다 통틀어서 어떤 사이드킥의 활용이 가장 좋은 선수는 저는 홀리 홈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 사이드킥을 잘 차는데요. 사이드킥이 지금까지는 뭐라고 할까? 선수, 이렇게 견제용, 거리 제기용,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 홀리홈의 경우에는 이 사이드킥이 그거보다 더 이게 많은 걸 쓰게 돼. 상대를 이걸로 아마 저 마이너리그에서 그 괴멸적인 데미지를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킥을 통해서 좀 더 먼 거리에서 공격하고 타격의 다양성을 주고 어, 계속 이걸로 상대방을 괴롭혀주고 그러면서 이걸로 셋업도 만들어내고 나중에 보면은 이 이제 같은 스탠스라서 이번에 잘 보이기 어렵겠지만 반대 스탠스의 선수에게 킥을 사이드킥을 쳤다 그거를 스티브 톰스처럼 훅킥으로 변형시키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훅킥이 앞으로 한두 경기 뒤에는 한번 그래도 선수 적중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이드킥 그리고 뭐 이렇게 압박을 벗어나고 마무리 펀칭을 치고 상대의 카운터가 나오지 못하게 킥으로 마무리하고 나오는 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킥의 이 용도가 엄청나게 이제 좋은 홀리홈인데 이 사이드킥을 사실은 사이드킥은 반대로 오픈 스탠스 반대 스탠스의 에서는 닫혀 있죠. 사이드킥을 차려면 상대가. 근데 같은 사우스포일 때는 더 열려 있죠. 그러니까 사이드킥의 타점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활용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거리를 규정을 할 때 이번에 이제 존 존스와 다니엘 코미어의 그 경기를 로빈 블랙이 분석하는 걸 보면서 그 뭐 내용은 뭐 리스닝이 안 되니까 듣지는 못했는데 계속 뭐 3, 2, 4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착안한 건데 거리가 엘보가 이제 제 1거리 2단계 거리는 뒷손 거리 3단계 거리는 앞손 거리 4단계 거리는 킥거리라고 하면은 홀리움은 이 사이드 킥이랑 5단계 거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홀리움을 같이 앞손 거리는 3단계만 있어도 홀리움을 맞추기 어려운데 이 선수는 5단계 더 뒤에 5단계에서 사이드킥으로 괴롭힐 수 있는 선수고요. 이 사이드킥을 사우스포를 상대로는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이드킥을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사이드킥을 차고 강하게 차고 상대의 카운터링을 막기 위해서 그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내기도 좋고요. 뭐 이렇게 잽, 잽 페인트 이후에 사이드킥을 넣는다든지, 뭐 어떤 타격 페인트 에 사이드킥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활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셰브첸코는 레그킥이라는 걸 얻지만, 좀 더 방어에 홀리홈이 대처가 되는 스타일이라는 거. 그리고, 근데 반면 홀리홈은 앞손 활용과 사이드킥의 극대화라는 어떤 더 많은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사우스포 간의 대결에서 더 이점을 가지는 건 이제 홀리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스타일이 이제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어, 홀리홈은 그 거리 조절, 자기 거리를 지키는 스타일이고, 어, 셰브첸코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스타일이죠. 그 스타일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제 셰브첸코가 홀리움의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던 점도 있는데 뭐냐면 자기 걸 너무 잘 지키니까 너무 좋은 타격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홀리움이 아무리 바깥에서 건드려도 그걸 잘 이렇게 막아내면서 침착하게 막아내면서 레그킥으로 홀리움을 기동력을 떨어뜨리고 내 스텝인 타격이 좋다고 하면은 앞으로 전진하고 그때부터 전진해 나가서 홀리움을 그렇게 뭐 홀리움이 근거리 타격이 좋거나 아니면 맷집에도 좀 의심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리움을 격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홀리움이 론다우로지를 격파하고 최강의 카리스마, 롱런 챔피언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보여줬을 때, 그래도 홀리움이 탑독이겠지만 셰브첸코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만다 누네스와의 경기에서 조금 어떤 스텝인 능력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 셰브첸코의 아쉬운 점이죠. 예.
자기 거리를 너무 잘 지키고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 나가서 상대를 괴멸시키는 데까지는 좀 그런 능력은 아니고 이 선수는 그냥 자기 거리 지키면서 카운터 치는데 좀 특화된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홀리움이 만약에 아만다 누네스처럼 내가 치고 들어가서 이 선수를 격파하기 위해서 그 치고 들어갈 타이밍을 봐야 되는 선수라고 하면은 좀 인내심의 바닥을 보이면서 어떤 셰브첸코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홀리움은 굉장히 욕심이 없는 스타일, 피니시에 사실 욕심이 그렇게 없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계속 바깥거리에서 계속 괴롭힐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셰브첸코는 한 2라운드를 이렇게 별거 자신은 아무것도 무력하게 못하고 라운드를 주다 보면 조급해지고 결국 셰브첸코가 먼저 들어오는 자기의 어떤 좋은 포지션을 버리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때 무서운 게 떤 홀리옴의 진짜 무서운 게 그때거든요. 사실 홀리옴은 카운터 파이터죠. 카운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올 때 진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 그런 정면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예상처럼 흘러가고 셰브첸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어떤 7대3, 그전까지는 6대4 정도인데 7대3의 환경이 되면서 좀 더 셰브첸코가 유리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뭐 오늘은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좀 대본을 안 쓰고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어서 좀 이렇게 GIF를 못 보여주고 지나갔는데요. 하나씩 좀 보죠. 이건 셰브첸코의 어떤 레그킥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레그킥으로 딱 끝내는 장면이죠. 뭔가 좀 어네스트 우스투를 좀 닮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레그킥 능력이 사실은 변수라고 생각해요. 홀리움을 격파할 수 있는 이거를 아무래도 같은 사우스포 상황에서 레그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홀리움을 다리를 묶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거는 셰브첸, 그러니까 인류 타격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15분, 25분 경기에서 선수들은 그 시간 내내 다 집중할 수는 없어요. 그 방심하는 그 0.0017초의 그 순간 그걸 포착하는 능력이 인류 타격가의 능력이 하나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는 셰브첸코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를 이제 비토 벨포트를 본 적이 있고 최근에는 스티페 미오치치를 본 적이 있는데 발렌티나 셰브첸코도 그런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홀리옹은 좀 너무 이렇게 이런 집중력이 좋은 선수라 이런 가능성과 또 체력도 좋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체력이 빠져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컨디셔닝이 좋은 홀리홈을 상대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뭐 이거는 셰브첸코의 어떤 타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예, 예. 그냥 감상하면 되죠, 이거는. 딱 들어오는 거, 딱 맞춰서 맞추고, 자기 거리 지키고, 예. 원투 빠지고, 킥까지 마무리하면서요. 자기 거리 딱 지키고, 예.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여준 앞손 능력이죠. 예. 근데 세브첸코가 이런 앞손 그 로비 라울러를 연상시키는 이런 앞손 훅 카운터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같은 스탠스에서는 사실 이 앞손 이 능력이 조금 활용하기가 힘들죠. 예. 그런 점이 또 이제 셰브첸코의 이번에 디스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역시 셰브첸코의 좋은 카운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홈 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이게 이제 잠깐 보인 건데 어떤 같은 스탠스에서 좀 타점이 넓어지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사이드킥으로 상대에게 괴멸적인 데미지를 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걸 연출한 선수는 홀리온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치죠. 예.
자, 이거는 워낙 이제 이 사이드킥을 잘 쓰다 보니까, 예, 이렇게 셋업까지 걸어 보이죠. 사이드킥으로. 한번 먼저 차주고, 다음에는 사이드킥을 차려고 하면서, 예, 앞선 펀치를 나가죠. 뭐, 라켈 페닝턴이 잘 대응하긴 했죠. 이게 참 대단한 장면인데요. 이 컨비네이션 보세요. 아, 이게 어떻게 복서입니까? 이렇게 킥복싱과 복싱을 잘 좋아하는 홀리홈이죠. 예. 또 이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면인데 페인턴이 앞밖에 들어오니까 페인트 주고 치고 나가는 거죠. 깔끔하게 나가죠. 이런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홀리홈이고요. 예, 들어오니까 페인트 치고 나가죠.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줄게요. 사실 홀리움이 먼저 자기가 치고 들어갈 때는 좀 머리가 헤드 무브먼트가 이제 안 좋아서 고정되는 편이라 좀 많이 맞기도 하는 편인데 자신이 일단은 이렇게 방어 태세로 들어가면은요 헤드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죠 이 선수. 치고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좋으니까 뭐 그러니까 인류 복서겠죠. 최고 한 이거 복싱 분야에서 최고 일가를 이룬 뭐 복서겠죠. 예,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GIF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요. 홈의 기동력을 저하시킬 레그킥과 안 좋은 헤드 무브먼트를 공략할 좋은 카운터를 가지고 있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데 매우 능숙한 셰프첸코가 지금까지 홈이 상대해 본 적 없는 한 차원 높은 타격 테크닉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요소들은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요. 근데 같은 스탠스의 이점과 어떤 셰프첸코의 스텝인 옵션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셰프첸코 역시 이제 한방 피니시의 강점을 가진 선수는 아니라서 홈을 맞췄을 때 어떤 피니시까지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점 등 홈이 승리할 요소가 좀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홀리 홈의 70% 정도의 승을 예상하는데요. 셰브첸코의 같은 스탠스와의 시합, 그리고 어떤 레그킥의 활용도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홀리홈의 65% 정도의 승을 예상해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평산아빠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와, 오늘은 두서없이 막 대본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네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